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총선이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지요. 오늘 나온 N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도에서 국힘당이 34%, 민주당이 29%, 조국혁신당 10%, 개혁신당 2%, 새로운미래 2%, 녹색정의당 1%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례정당에서는 국민의미래 27%, 조국혁신당 19%, 더불어민주연합 16%,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2%, 녹색정의당 1% 순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여론조사 업체들의 조사 결과대로 결과가 나온 선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가 보도한 여론조사 전문가 사인의 총선 결과 예측에 따르면 김대진 조원 CNI 대표는 국힘당이 123석에서 132석, 민주당 148에서 153석, 조국신당 12에서 14석을 예측을 했고,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국힘 126에서 136석, 민주당 147에서 157석, 조국신당 10에서 12석, 이준호 STI 대표는 국힘 127에서 133석, 민주당 142에서 145석, 조국신당 10에서 11석,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국힘 130에서 140석, 민주 135에서 145석, 조국신당 12에서 14석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 사인이 바라본 총선 판세에서는 결국 민주당이 일당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과반 의상의 의석 확보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박지원 후보가 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약진을 해서 200석을 만든다고 하면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최상병 특검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라는 말을 냈습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총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오히려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오만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151석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김민석 상황실장도 선거의 판서는 앞서 말한 대로 아주 힘겨운 백중세다. 엄살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에 연이어서 과도한 의석수를 자신하거나 과도한 정치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개인적인 언급들이 나타나고 있다. 강력하게 경고한다. 개인적인 언급과 발언들로 해서 선거 전체 해를 미치고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기를 모든 후보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정치인이 고개를 드는 순간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것이 당의 자세이기도 하다. 당은 마지막까지 절실하게 진중한 자세로 선거에 임할 것이고 후보들도 그런 당의 기조와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거에 임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반드시 과반 이상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어렵지만 오늘 광주에서 열린 광주 선대위 대책회의에서 호남 후보와 박균택 후보의 발언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그동안 우리 국어사전에 없던 새로운 단어가 생겼죠. 무슨 단어죠? 검찰 독재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검찰하면 그 다음에 할 대꾸는 인권, 정의, 진실이 와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검찰 독재라는 단어가 이 정권 생기고 나서 탄생했습니다. 검찰 독재라는 시절은 군부 독재보다 더 무섭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는 고문이 자행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잡혀가면은 이 정권에서 누군가를 못 살게 했구나 생각하는데 검찰 독재 시절에는 검찰권이라는 게 일단 형식적으로 법에 합리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잡혀가거나 압수수색 당했을 때 뭔가 죄를 짓겠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호도하는 무서운 독재의 정치이고 그럼으로써 우리 민주주의에는 70년대 이전으로 빠꾸를 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검찰 독재 정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일반 시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권은 무한 광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총선에서 유권자가 투표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총선에서 압승해서 꼭 이런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고하고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개혁 과제는 검찰개혁입니다. 근데 그 검찰개혁을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에게 맡겨놓으면 특수부에 길을 살려놓고 검사들을 사조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짓밟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개혁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많은 그 동료들과 함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되 수사권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국민의 인권도 지키는 제도, 그리고 검사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는 인사제도, 이걸 지금 구상 중입니다. 우리 민주당에는 민주당 후보 중에는 전문성을 가진 후보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려면 민주당에 힘을 주셔야 합니다. 힘도 분산시켜서 주실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몰아주셔야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어 사전에도 없는 검찰 독재라는 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당에 힘을 몰아줘야 합니다. 180석 몰아줬더니 뭐 했냐라고 지적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나 그 180석은 문재인 정부 때 이낙연 중심의 수박들 중심의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엄중하다가 때를 놓친 것이고, 그로 인해 정권을 뺏겼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이번 공천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현역 60명이 대거 물갈이 되면서 그야말로 개혁적인 민주당으로 거듭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주당이 반드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를 해야 정권 심판도 검찰 개혁도 다 할 수 있다. 박균택 후보의 말처럼 아무에게나 맡겨놨더니 오히려 특수부 검사 출신들만 더 키워주는 결과만 초래했고, 그들에게 결국 정권까지 뺏겼지 않습니까? 그 아무나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아마 모두 아실 겁니다. 해서 이제 다시 그들을 심판하고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서라도 잘 준비된 이재명의 민주당 중심으로 반드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광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아주 간절하게 읍소를 냈습니다. 해당 발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실하게 과반을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 이 엄혹한 정치 환경을 뚫어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저번 주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170석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위기의식을 조장해서 결집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저는 그런 걱정도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전국을 다니면서 평소에는 안 하던 국민 간담회를 하고 이 약속 저 약속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마구 약속하고 다니시던데 왜 평소에 안 하던 거를 선거 때 대해서 합니까? 이거 관건선거 아닙니까? 유도 부정선거 아닙니까? 저는 3.15 부정선거는 유도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법 관건선거까지 마구 하는 판에 앞으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뭔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경각심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목표는 일당이 되는 것 첫째로, 두 번째는 정말로 읍소드리건데 151석만 하게 힘을 모았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뭐 더 하는 거는 우리의 소망사항인데 그걸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한 표가 귀하다. 한 석이 귀하다. 이 생각으로 더불어민주당 꼭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